안녕하세요.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손발이 시린 계절이 오고 있네요. 이런 계절이면 주방의 작은 간이 의자에 앉아 손가락에 호호 따뜻한 바람을 불던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늦은 밤 잠에 들기 위해 자리에 누워서도 시린 발을 어쩌지 못하고 하염없이 주물주물 하시던 그 모습이 아른거려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힘든 식당 일을 손발이 부르트도록 했던 어머니께서 이제야 당신 소유의 분식집을 운영하시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어깨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어머니께 고맙다는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어머니는 빨간 양념에 두툼한 가래떡, 바삭한 튀김과 쫄깃한 순대가 맛있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집 아들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22살이던 해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야 하는 분이셨지만 집안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시고 2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제가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과 표정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녹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투, 손짓, 발걸음 하나까지 귀한 그런 분인데 왜 하필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악랄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평범한 모습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늘 술에 취하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있는 집안은 누가 집 밖에서 빨대를 꽂아 공기를 쏙 빼어내 버리기라도 한 듯 숨 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얼핏 해탈한 듯 보였지만 아들인 제 눈에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에는 행여나 아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마음을 졸이고 집 밖으로 나간 날에는 시간이 늦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눈물의 원인이 아버지라는 것이 제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을 늘 한심하게 여기고 멸시하던 아버지에게 집 밖의 세상은 모두 좋은 것들 뿐이었나 봅니다. 술, 도박, 여자. 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셨지요. 이런 인간과 평생을 살아야 하나? 이름만 아버지인 그 인간과 이별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을 부여잡고 원통해 하시지만 제게는 그 일만큼 속이 후련한 것이 또 없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이 가득 취해 얼굴이 새빨개진 상태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쓱 곁을 지나기만 해도 코를 찌르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미울 법한데도 부엌에서 꿀물을 타 내어드렸죠. 그 모습이 보기 싫어 방문을 닫고 방에 앉아있는데 쾅 하고 닫았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애비가 왔는데 이 자식이 나와보지는 못할 망정 문을 닫고 들어가? 오셨어요. 야, 당장 일어나. 너 부엌 가서 아버지 라면 한 그릇 끓여봐라. 뭐하고 서 있어? 라면 끓여오래도? 여보, 내가 끓일 테니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도 됐어. 내 새끼가 직접 끓여준 라면이 먹고 싶다고. 엄마,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술로 진탕 절여진 혓바닥이 뭘 먹는다고 맛이나 느껴질까? 혐오스러운 감정이 울컥 올라왔지만 혹시나 화살이 어머니에게로 튈까 부랴부랴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만 먹었다 하면 꼭 집에 와서 밥 찾는 인간. 식충이. 분을 삭히며 끓인 라면은 분명 우리가 먹는 평범한 라면인데도 제 눈에는 어렸을 적 보았던 마녀 스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이걸 먹고 콱 배탈이나 나버려라.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으며 아버지께 라면을 냄비채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연신 헛기침을 해대며 젓가락을 식탁 위에 툭툭 듣기 싫은 소리를 내셨어요. 이제 라면도 끓여드렸으니 먹고 적당히 잠드시겠지 싶어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을 닫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거친 욕설이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께서 함께 계셨기에 놀란 마음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어머, 민호야! 차르륵. 뜨거운 국물이 제 얼굴에 떨어져 턱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뜨거운 면발이 들러붙은 뺨은 면발 모양대로 피부가 녹기라도 하는 것처럼 묘한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 미쳐버릴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어이가 없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모습으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욕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빨갛게 익어가는 제 얼굴을 보며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얼굴에 있는 면발을 떼어내는 그 다급하고도 다정했던 손,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길로 어머니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갔지만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와주지 않았습니다. 깊은 화상에 허벅지와 엉덩이 살로 피부 이식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울 속에는 늘 울퉁불퉁하고 얼룩덜룩한 못난이가 서 있었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렇게 이혼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별짓 다 해도 그래도 자식 새끼, 아비 없는 아들로 안 키우려고 참았는데 누구 덕에 지가 여태 우리한테 붙어 살 수 있던 거였는데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아들을 건드려? 어머니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힘들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 애쓰셨어요. 그런 어머니 덕에 저는 늘 행복한 아들이었답니다. 저 역시도 얼굴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얼굴이 울퉁불퉁하고 못난 저에게 다가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다 저를 조금씩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혼자가 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것을 괜찮아 하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친구들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집에서 절대 내색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안 그래도 힘든 어머니께 마음의 짐까지 짊어지도록 해드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다른 과목들은 100점인데 수학시험에서 몇 개 틀려버렸어요. 분명 아는 공식대로 풀었는데 이 문제 한번 같이 봐주세요, 엄마. 그래? 같이 한번 볼까? 근데 민호야, 꼭 100점 맞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단지 배운 것들을 얼마나 네 것으로 잘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여기 이 문제예요. 어디 한번 보자. 잠깐만 민호야, 너 손이 왜 이래? 아차, 어머니께 제 학교 생활을 들킨 것 마냥 화들짝 놀랐습니다. 새빨개진 얼굴로 저답지 않게 말을 버벅거리며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에 어머니께서 더 당황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놀다가 다친 거라고 둘러댔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지요. 다음 날 걱정한 대로 어머니께서 학교로 직접 전화를 해보셨고 그동안 친구들의 괴롭힘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던 선생님께서는 결국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부모님께 알리자고 하시는 선생님을 제가 극구 말렸었거든요. 저희 집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있는 것까지 아시면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부디 이해해 주시고 비밀로 해주세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니께서는 어두운 얼굴을 애써 감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밥 먹자. 얼른 손 씻고 와. 마주 앉은 식탁에는 저희 모자는 평소처럼 대화를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께서 반찬 그릇들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식탁 위로 제 손을 맞잡으셨어요.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인데 학교 친구들이 참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치?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게 너무 싫어. 세상에는 학교 친구들처럼 너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마처럼 너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아보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있어. 혹시 너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아직 이른 판단이야. 널 미워하고 괴롭히던 아이들보다 널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 그러니까 아들아, 참지 말고 학교 그만두자. 그런 덜 떨어지고 저질스러운 친구들과 너를 같은 공간에 둘 수가 없어. 학교가 아니더라도 넌 분명히 해낼 아이야. 내 아들이잖니? 참고 다녀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안 나올 수는 없으니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말고 그만두자는 어머니의 말씀에 오히려 힘이 솟았습니다. 나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게 생겨서 얼굴이 흉해서 무조건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재밌었거든요. 긴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지도와 저의 노력이 만나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갈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러다 군대에 먼저 다녀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 몰래 입영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군대라도 가 있으면 군대 가 있는 동안 어머니도 저 먹일 걱정 덜 하시고 한숨 돌리실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무작정 신청했던 군입대가 승인이 난 건지 영장이 날아왔고 저는 그렇게 빨리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힘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괴롭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둘이서 지냈던 시간들이 저에게 보약이었나 봅니다. 눈눈이 아찔하고 뇌가 휘청거리는 순간들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게 마음을 열어준 소수의 동기들이 있었기에 정말 안간 힘을 다해 군생활을 마쳤어요. 전역을 하면서도 정말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간 것이 확실한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일터를 어느 분식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가게도 넓고 장사도 꽤 잘 되던 곳이었어요. 전역하는 날 일 때문에 마중을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던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어머니 몰래 깜짝 이벤트로 분식집에 찾아갔습니다. 뜨겁게 끓고 있는 튀김 기계 앞에서 그 열기에 붉고 축축해진 얼굴을 하고 웃으며 일하고 있는 어머니. 문 밖에 서서 열려있는 창문 밖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으니 한참 뒤에야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놀란 얼굴로 우리 아들 해주시는 그 얼굴에 너무 강한 안도감이 몰려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안 되는데 입안에 살을 씹으며 꼭 참았어요. 어머! 야, 민호야! 언제 왔어, 우리 아들? 어머니, 아유, 고생 많았다, 내 아들. 엄마가 마중도 못 나가고 미안해서 그동안 힘든 곳에 혼자 떨어져서 정말 고생 많았어. 잘 버티고 잘 해내줘서 너무 고맙다, 아들아.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아이고, 기특한 것.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울지 마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시죠? 그럼 밥 먹었지. 엄마, 요즘 재밌어. 분식집 일이 참 기분 좋아. 애들이 제잘제잘 까르르 하는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은지. 지금도 봐라. 문 밖에 군인 아저씨가 꽃다발 들고 서 있다고. 전부 다 쳐다보고 옥구슬 같은 웃음소리로 제잘거리잖니. 참 좋을 때지. 저 때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는 시절이라고. 아참, 내 정신 좀 봐. 튀김 올려놨는데. 아들, 일단 앉아. 떡볶이 해줄게. 눈물의 재회도 잠깐. 어머니는 떡볶이를 내주시겠다며 저를 테이블에 앉히셨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이 웃으며 힐끔거리는 눈짓에 저도 모르게 괜히 고개를 숙여 테이블만 보게 되더군요. 그러지 않으려 일부러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는데도 자꾸만 내려가는 고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로 물잔 하나가 툭 놓였습니다. 민호야, 떡볶이는 이따 집에 가서 새로 해줄게. 지금 영 상태가 안 좋네. 물 한 잔 먹고 얼른 집에 가 있어. 엄마도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일찍 들어갈게. 어머니의 말씀에 간신히 미소 지으며 물 한 잔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웅해주시는 어머니를 따라 출입문으로 나오면서 접시에 덜어지다 만 채로 국자와 함께 널브러져 있는 떡볶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먹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 곤욕스러울 것을 안 어머니의 배려였어요. 인사를 하고 등을 돌려 가게를 나오면서 얼굴에 있는 흉터를 만져보게 되더군요. 그때의 기억으로 라면은 먹지도 못하는 제 얼굴에는 면발 모양 그대로 국물이 흘러내린 모양 그대로 흉터 자국이 선명합니다. 우둘투둘 제멋대로인 흉터를 매만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찍 퇴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제 저녁날을 기다리며 바쁜 시간 짬내어 만들어 드셨을 반찬들이 식탁 위로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예, 어머니 소리 정말 낯설어서 못 듣겠다.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어엿한 성인인데 엄마보다 어머니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됐어.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는 네 목소리가 더 좋아. 어머니라 그러니까 딱딱하고 어색해. 불편한 남 부르는 것 같고. 내가 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엄마. 고마워, 아들. 얼른 먹어봐. 와, 진짜 맛있는데요? 엄마도 이거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 아들 많이 먹어. 어머니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평화롭고 평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하고 부대를 나서던 순간보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 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도 이제 제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평소보다 기분이 좋으신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엄마 정말 재밌다니까. 나중에 너 장가가고 나면 늦지막이 엄마도 분식집 하나 차릴까 싶어. 식당 일 몸 힘들고 지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한들 지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겠어. 내가 떡볶이를 좋아해서 그런가? 분식집 일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넌 이제 엄마 걱정하지 말고 못 갔던 대학 갈 생각해. 대학이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소리 뒤로 거실에 틀어놓은 TV 소리가 겹쳐져 들려왔습니다. 꿈이 뭐예요? TV 속 어느 사회자가 게스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먹만한 얼굴을 한 배우가 턱을 괴며 골똘히 생각에 빠집니다. 제 꿈은... 저도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꿈은 뭘까? 그저 잘 살고 싶었습니다. 잘 살고 싶다라는 것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내가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는 뭘까?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 꿈은 지금 눈앞에서 소녀처럼 웃고 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께 분식집을 차려드리는 거구나. 지금 당장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더 없겠구나. 아들, 무슨 생각해? 엄마 말 듣고 있어? 어머니는 제 얼굴 앞으로 장난스레 손바닥을 흔들어 보이셨어요.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너 고민 있구나.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들아, 엄만 네가 돌연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 엄마가 우리 아들을 띄엄띄엄 본 건지 군대는 갈 때가 되어도 못 가겠다고 도망치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용기 있는 네 모습에 엄마도 더 멋있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 그동안 그 안에서 힘든 일이 많았겠지. 네 성격에 뭐든 참고 보느라 얼마나 곤욕스러웠을지 엄만 다 알아. 그런 너를 알기에 때로는 누구보다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어.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너를 보면서 엄만 정말 놀랐어. 앞으로도 네가 살아갈 인생이 충분히 고단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 뒤에서 언제나 널 응원하는 엄마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꼭 해내자. 작아지지 말자. 당당하게 허리 펴고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털어놓고 엄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걸 잊으면 안 돼. 세상에 엄마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아들. 어머니는 오랜 시간 저를 다독이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제 가슴을 열어 손을 넣고 심장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가라앉는 듯 했어요.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고 끊기지 않고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비로소 저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도망치고 숨기 바빴던 저의 못난 모습을 성장했다고 해주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세상에 엄마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라 하시던 어머니.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고 해낼 것이고 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셨어요. 긴 대화를 통해 결심한 마음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이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무작정 돈 많이 주는 공장을 찾아 들어가 주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몇 번이나 실망한 눈초리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실망이라기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었겠지만요. 주야로 일하다 보니 주간팀, 야간팀, 번갈아 가며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야간 일이 편했습니다. 야간에도 조명은 있어 사람들 간의 얼굴은 다 보이지만 심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는 탓에 고통스러운 것보다 밤이라 어둡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제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몸이 힘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힘든 만큼 차곡차곡 쌓여가는 통장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빨리 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분식집을 차려드려야지.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지칠 때면 혼자 했던 생각들이에요. 어디로 자리를 찾아볼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어떤 튀김을 가장 좋아하려나 하는 작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면 금방 행복해졌습니다.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응? 하시며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아들 걱정인 어머니셨죠. 3년 정도 쓰지 않고 모으니 큰 돈은 아니지만 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열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분식집이요? 네, 분식집이요. 젊은 사람이 떡볶이 잘해요? 음식 솜씨가 좋은가 보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실 거예요. 아, 어머니께서 하시는구나.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지하게 맛있어요. 꼭 드시러 오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분식집을 너무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비록 지금 일하고 계신 곳처럼 넓고 화려한 가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이 예쁜 분이네요. 어머니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건물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장사 정말 잘 될 거예요. 이 동네 애들이 떡볶이에 환장해요. 매장 계약을 하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저에 대한 걱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번째 꿈을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분식집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널 보고 있으면 이제 그만 네 길을 가라는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좋은 건 숨길 수가 없네. 어머니께서도 처음엔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다가 이내 저를 믿어주기로 하셨는지 따뜻한 말씀을 툭 내뱉고는 하셨습니다. 분식집의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바빴습니다. 늘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상상했던 메뉴 도입부터 어머니가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실 만한 굳은 일까지 가게를 계약할 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기꺼이 월세까지 깎아주신 건물 주인분께 감사해서 건물 청소를 조금씩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 건물 복도나 화장실도 결국 다 손님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해서 건물 앞 길거리 청소까지 혼자 도맡아 성심성의껏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도 중독이 되는 건지 상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하다 건물주님과 가끔 마주치면 꼭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인사를 건네어 주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 저도 외모가 평범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여러 세입자분들 지나쳐 가셨지만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신 분은 처음 뵀어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꼭 오래도록 계셔주세요. 물론 잘 되어서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시겠지만요. 저도 사장님네 기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시니. 저도 매일 아침 10시에 일어나다가 요즘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냥 그때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부지런하게.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니 행복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처럼 당장 장사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손님이 없는 날이면 괜히 메뉴판 글자를 썼다 지웠다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네요. 분식집을 찾아주는 학생들은 다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번 왔던 친구들은 다음날 다시 친구들을 데리고 와주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장사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되어가나 싶던 어느 날 가게 가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생긴 일이었어요. 다행히 손님 없는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 내부를 진화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상인분들과 착한 학생들의 도움의 손길로 간신히 불길을 잡았지만 이미 불타버린 가게에서 다시 영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제발 금액이 비싸지만은 않기를 바라며 구석에 앉아 수리할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수리하셔야죠. 웅크려 앉아있는 제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 위를 바라보니 건물주인 분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심각한 상황과는 달리 장난스러운 말투로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시더니 잠깐만 나와보라며 밖으로 저만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제 건물이기도 하고 수리가 빨리 잘 돼서 장사가 잘 되면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서도 인테리어 비용부터 망가진 기계들 다시 구입하시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제가 조금 보탬이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만 잘 넘기면 정말 대박 나실 거 알거든요. 일종의 투자라고 해야 하나? 필요한 비용만큼 빌려드릴 테니 꼭 장사 대박 나시고 천천히 돈 갚아주세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괜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결코 없어요. 좀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장님네께서 하시는 모습 보고 세상이 따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오며 가며 마주친 것 뿐이지만 저한테도 많은 원동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랑 두 분이서 도란도란 이어가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냥 받으라는 거 아니고 저한테 정당하게 빌려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세상이 따뜻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건물 주인분의 도움으로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손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부터 해야 할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불타버린 가게를 보며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지나가며 던져준 말들이 힘이 되기도 했어요. 어떡해, 이모가 해주는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이모, 삼촌, 힘내세요. 불나면 더 대박난대요. 맞아, 맞아. 불나면 대박난다 그랬어요. 평소처럼 지나가는 학생들의 귀여운 응원을 받으며 어머니와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느 학생들이 남긴 말에 순간 머리가 번뜩했습니다. 이게 맞나? 올바른 생각인가? 싶어 몇십 분을 고민하다 청소를 끝내고 어머니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슬쩍 말씀드려 보았지요. 어머니, 저희 가게 이름 민호 분식 말고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요? 가게 이름? 왜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민호 분식이 좋은데. 저도 좋죠. 제 이름인데. 근데 아까 학생들이 불나면 대박 난다고 한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돌아서 정말 대박 나라고 불난집으로 바꾸면 어떠세요? 불난집? 네. 어차피 여기 주변 사람들 저희 가게 불난 거 모르는 사람 없고 떡볶이가 빨간 게 꼭 불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귀에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 엄만 좋다. 민호 네 생각인데 다 좋아. 네가 좋다는데 엄마도 좋아. 불난집 하자. 애정을 가져준 학생의 지나가는 한마디에 아이디어를 얻어 그렇게 저희 가게는 불난집이라는 상호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름 때문인지 불이 났던 덕분인지 재오픈한 가게는 장사가 정말 불난 듯 잘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물 주인분께 빌렸던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흔쾌히 열어주셨던 마음을 얼른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삼촌,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1인분 주세요. 너 그때 그 학생이구나? 뭐야, 저 알아요? 불나면 대박 난다고 했던 학생 아니에요? 와, 맞아요. 대박. 삼촌 기억력 좋네요. 그럼 학생 덕분에 우리 가게 이름도 불난집으로 짓고 장사도 잘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에이, 저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알려줘야지. 앞으로 우리 가게 떡볶이 무제한. 학생은 누구랑 와도 상관없이 무료니까 떡볶이 먹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와서 먹고 가요. 우와, 진짜요? 대박. 저 학교의 친구들, 아니, 선생님들한테도 소문낼게요. 여기 진짜 맛있다고.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정말 꼭 하고 싶었던 그때 그 학생 찾아서 마음껏 떡볶이 먹게 해주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가게에는 직원을 구하게 되었어요. 손 닿는 데까지 어머니와 저 둘이서 해보려 했지만 빨리 먹고 학원 가고 빨리 먹고 출근해야 하는 위치 특성상 빠른 서빙도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께 가게를 잘 넘겨드리고 저는 미뤄온 저의 또 다른 꿈을 위해 대학을 갈 차례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은 저의 꿈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가슴으로 삼켜낸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엄마, 저 목표를 서울대로 잡아볼까 해요. 뭐? 아들, 드디어 대학 가기로 마음 먹은 거야? 그동안 엄마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너 하고 싶은 공부도 제때 못하고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해. 고맙고. 아이,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제 목표 어떤지나 따끔하게 분석해주세요. 그건 일단 너 다시 공부해서 모의고사부터 쳐보고 이야기하자. 아, 그리고 엄마하고 병원에 좀 같이 가자. 병원이요? 병원은 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나 말고, 민호 너. 대학 얘기를 하다 말고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놀란 체게 아니라며 손을 뻗어 얼굴 흉터를 만져보시는 어머니.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구나.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때 치료 다 받았잖아요. 아니야, 민호야. 너 이식 치료하고도 상태가 안 좋아서 꾸준히 흉터 치료도 받고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정말 너무 해주고 싶었는데 형편 때문에 못 해줬어. 엄마 너 덕분에 돈도 잘 벌고 삼시세끼 걱정 없는데 너 흉터 치료 해주고 싶다. 엄마 소원이다, 민호야. 에이, 무슨 소원을 이런 데다 빌어요. 더 큰 소원 비셔야지. 그동안 힘들었지, 내 새끼. 눈물 삼키지 마. 울고 싶은 만큼 울어. 한 번도 투정이나 좌절 않고 이렇게 예쁘게 커져서 엄마가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음 저 이만큼 못 왔을 것 같아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와의 뜨거운 포옹은 다시 마주한 대학 입시 앞에서 달콤한 초콜릿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든든하고 강한 제 편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그런 든든하고 강한 아들이 되어드리고 있는 것 맞을까요? 끝나지 않는 이러한 물음표들이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께 제일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그동안 더 오랜 세월을 저보다 힘드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사랑만 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저는 어머니의 소원 찬스로 얼굴 흉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흉터를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저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완전히 매끈한 얼굴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들과 같은 얼굴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치료와 함께 시작한 입시 공부는 계획보다 늦은 공부였지만 악착같이 해서 19 그때처럼 좋은 성적이 나와주었습니다. 이게 될까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정말 눈 딱 감고 이를 세게 악물고 하니 영 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타고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믿었고 노력한 만큼 된다는 말을 믿지 않는 편이었는데 스스로 제 노력을 증명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공부하는 틈틈이 받은 흉터 치료로 완전히 말끔해진 것은 아니지만 얼굴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요. 뭐가? 뭐 학교 말이야? 네, 서울대 합격했어요. 와, 어떡해요? 어머, 내가 못 살아. 어머, 잘했어. 고생했어, 우리 아들. 엄마, 이 모든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는 저를 좌절하지 않게 매번 이끌어주시고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내가 뭘 한 게 있어. 네가 다 했지. 네 손으로 직접 이루고 성공한 것들이잖니. 엄만 그저 엄마로서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랑했을 뿐이야. 아들. 그런데 엄마 왜 눈물이 날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엄마 때문에 청춘을 엄마 위에서만 보낸 네가 왜 이렇게 짠하고 가슴 아플까?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아들인데 엄마는 왜 눈물이 날까? 아들. 내 청춘 엄마 위에서만 보내지 않았어요. 기뻐하는 엄마를 보는 것 또한 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랑 저 아직 청춘이에요. 청춘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잖아요. 엄마랑 저는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니까 우리의 청춘을 계속 이어가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서울대 입학에 성공한 저는 이제
또 어떤 꿈을 꿔볼까 설레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쉴 새 없이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친구들도 사귀고 복도에서 사람을 마주쳐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퇴근길을 모시러 갔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심각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전화인데요? 아니야, 넌 몰라도 돼. 왜? 무슨 일인데 그래요? 말해봐요. 사색이 된 어머니의 얼굴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제 팔을 붙들고 휘청이는 어머니. 이내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앓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쳐버리겠다. 엄마,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민호야, 네 아빠가 죽었단다. 갑자기 들려온 낯선 단어, 아빠. 그 순간 저도 몸이 휘청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삐 하고 귀에 이명이 들려왔고 마주치는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저만큼이나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어요. 너 아버지 장례식 갈 수 있겠니? 엄마, 그 사람 진짜 돌아가셨대요? 응, 방금 네 고모한테 전화가 왔더라. 어젯밤에 그렇게 됐대. 그놈의 술, 그놈의 술, 술 먹고 사고가 났단다. 네 고모도 나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했는지 받자마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라.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 어떤 의미도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실례인 줄 알면서 전화했다고. 엄마, 믿어지지 않아요. 네가 힘들면 안 가도 된다. 꼭 오라고 전화한 것도 아닐 거야. 그래도 핏줄이니 연락한 걸 테야. 갈게요. 가요. 정말 갔는지 제 두 눈으로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지만 장례식장에는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건지 정말인지 너무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다시는 보기 싫은 머릿속에 담고 싶지도 않은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고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오지 말걸. 사진 속 얼굴을 보니 숨이 막히고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적 보았던 아버지의 악랄한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무서운 감정이 휘몰아치는 저와는 달리 의외로 담담한 표정을 한 어머니께서 바닥으로 넘어지려는 저를 밖으로 부축해 주셨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이 꼭 아버지의 눈동자처럼 휑했습니다. 민호야, 숨 쉬어. 괜히 오자고 했다. 어서 나가자. 괜찮다는 말은 입 밖으로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죽어서도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불쌍한 나의 아버지. 마음대로 살고 사랑할 줄 몰랐던 바보 같은 인간의 결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 할지, 저렇게 늙지 말아야 할지.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몇 번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슴속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남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침대에 누우니 어머니의 담담한 표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 이곳은 그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 집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금방 괜찮아졌어요. 금방이라도 혼자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집에 오자마자 괜찮아지니 조금 머쓱한 마음이 들더군요. 쭈뼛거리며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뭐 좀 먹을래? 엄마, 배고프세요? 응, 엄마 좀 배고프네. 치킨 시켜 먹을까? 좋죠. 오랜만에 둘이 나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너무 좋지.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최근까지도 흉터 치료를 계속받고 있는데 몇 터지는 흉터만큼이나 아버지와의 악몽도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흉터가 없는 제 말끔한 얼굴에 행복만 가득 차기를 꿈꿉니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모든 건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엄마의 아들이라서 행복해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 하겠다는 말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반대로 제가 엄마의 엄마가 되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생각만으로도 코끝이 뜨거워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위해 생각하고 사랑해주신 어머니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은 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계속 행복만 해요. 엄마 사랑해.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